미술관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진입로가 있는데요. 진입로의 땅 주인과 미술관 측이 무려 10년 동안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미술관. 이곳은 연면적 1,473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자동차 디자인 미술관인데요. 오늘은 미술관에 행사가 있는 날.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약 한 120명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는데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오면서 위험하게 넘어지거나 다칠까 봐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미술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다칠까 봐 걱정된다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이젠 무용지물이 됐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술관을 찾아오려면 반드시 이 진입로를 통해야 하는데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비포장 도로입니다. 미술관 입구가 이래요. 네, 미술관에서 약 5분 정도 걸어 내려가자 관람객들의 차가 보이는데요. 방문객들이 세워둔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 보니 방문객들은 갓길에 차를 대고 미술관까지 걸어 올라와야 한다는데요. 무슨 등산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진입로 곳곳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어서 도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토지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끼고 이 부지에 미술관을 설립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주변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땅인 맹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는 사람들이 도로처럼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있었는데요. 지자체는 이곳을 진입로로 사용하면 되겠다고 판단했고 이곳을 도로로 지정해 건축을 승인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는 현황 도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현황 도로와 연결되는 저희 부지 앞이 구청에서도 당연히 도로 지정 공고를 냈기 때문에 저희보다 전문가일 거라 생각했어요. 구청이. 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착공한 미술관. 그런데 같은 해에 현황도로의 토지주가 바뀌며 분쟁이 시작된 건데요. 저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차도 다닐 수 있었던 현황 도로였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길과 관련된 갈등이 시작되면서 2017년경에 콘크리트를 다 뜯어냈습니다. 아래가 흙이니까 그게 이제 비가 오거나 계절이 변하면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1차적인 훼손이 있었고요. 2023년 여름에 원래 그 도로폭이 한 2.3m 정도는 됐었는데 폭을 줄이고 거기다가 돌덩이들을 갖다 놓아서 더 좁혀버린 거죠. 이전에는 콘크리트도 깔려 있고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분쟁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입구에는 차량 통행을 금한다는 내용의 표지판도 세워져 있고요. 도로의 형태를 잃어버린 건데요. 예. 하지만 이곳은 미술관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뭐야? 물이야. 엄마가 들어줄까?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라는데요. 너무 좁으니까 아예 손을 잡아서 위험한 길을 올라올 수 없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그냥 흙길도 아니고 이렇게 뾰족한 돌들이 많고 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가 오기에는 많이 불편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이게 좀 10년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근데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혼자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네, 땅 주인의 입장도 궁금해요. 미술관 측은 진입로 훼손으로 피해를 겪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는 제가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지금 길이 매우 안 좋으니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스럽고 아쉽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통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작년 8월 미술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입로의 폭이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네, 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네요. 그렇죠. 현황도로였던 길이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곳을 관리한다는 토지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저 위에 미술관이 건축을 하면서 우리 토지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사람 다닐 길만 다니도록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나무를 식재해서 현재의 상태가 됐습니다. 미술관 건축 당시 미술관 측이 땅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길을 좁히게 됐답니다. 자기들이 그 우회도로를 개선하면서 옹벽도 설치하였고 건축하면서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그대로 야적시켜놓고 방치시켰고 오폐수관도 불법으로 매설했고 저분들은 무법천지의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식재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만 허용해 주었습니다. 미술관 측이 사유지에 건설 차량들이 오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우회도로 공사를 하던 미술관 측이 무단으로 오폐수관과 옹벽을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그 우회도로를 개선할 때 자기들은 다 합법적으로 해나갔어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승인서를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우회도로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린벨트 위반으로 고발돼가지고 그 동의해 준 그것 때문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신 측면이 있네요. 예. 불법이구나 하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됐죠.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우회도로를 만들 수 없고 결국 미술관 측이 철거했다는데요. 옹벽과 오폐수관도 철거했지만 현재 옹벽의 일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 오폐수관이 있던 자리에서 여전히 오폐수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폐수관이죠. 이 건물에서 나온 오폐수관. 원래는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폐수관을 매설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폐수관은 철거하고 오폐수만 이렇게 방류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토지가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토지관리인은 미술관 측이 현재도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토지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술관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본인이 당신 그 도로를 이렇게 이전해 하자. 그리고 이렇게 약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하자. 또 우호수관을 놓고 도로가 되려면 옆에 옹벽을 하니 옹벽을 쌓아달라고 본인이 다 요청한 거예요. 저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관장님이 그냥 하자던 대로 해준 거예요. 거기에 오폐수관이 왜 저희가 마음대로 거기 넣겠어요. 토지관리인이 우회도로 개설 합의서도 만들어 왔고 모든 것을 먼저 제안했다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옹벽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다 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앞집 때문이에요. 그때 저희가 다 철거를 하려고 봤더니 구청 직원도 나와서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이 옹벽을 철거를 하면 집이 무너지고 여기에 다 무너질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옹벽 철거는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해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럼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건 저희는 사실일까? 오폐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우호수관인 거고요. 국어를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작년부터 구청장도 괴롭히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그걸로 저희도 경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다 무혐의가 된 거예요.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한 두 사람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상황. 그렇게 분쟁이 시작됐고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현황도로가 지금처럼 폭이 줄어들게 된 건데요. 진짜 어렵네요. 네, 통행이 어려워진 미술관 측은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공로가 인접하지 않은 경우 주위토지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인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차량 통행을 꼭 보장하지는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사람만 지나다녀도 된다. 토지관리인은 판결에 따라 보행이 가능하게끔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결문에는 사람이 보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해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길은
보행도 불가능한 길입니다. 겨우겨우 그 지나다니니까. 부분이 상대 측과 저희가 많이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 미술관 측.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분쟁. 그런데 양측 모두 이 싸움의 원인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축법상 진입 도로가 없는 데다가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관청의 이게 책임이 제일 큽니다. 맹지에다가 건축 허가를 낸다는 것은 오두막살이 집 한 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내줬을지 모르겠어요. 이 현황도로를 잘 쓸 수 있네 라는 확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인해 주시거나 가이드를 주셨다면 지금의 이 실수로 인한 이런 고통들은 없지 않았을까.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된 지자체의 건축 허가. 처음부터 적절하게 건축 허가를 내줬더라면 현황도로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데요. 그래서 당시 미술관에 건축 허가를 내줬던 지자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축 허가에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가 없어요.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통행이 가능한 경우로 보고 허가를 해주거든요. 과거에 저희 담당자가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했을 거예요. 저희 담당자가. 동의 없이 나갑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나가요. 뭐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벌써 징계를 먹었겠죠. 건축 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지자체 관계자. 정말 지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린벨트고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미술관을 내줄 때 여기 보시면 이 길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 땅을 일부 통행을 좀 허락해 준 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도로를 보고 접도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건축허가 내주는 거는 행정이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건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문책 조치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시에서 중재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시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만약에 시에서 이걸 하려면 강제 매수를 해야 돼요. 저희 관내에도 이 도로 때문에 이런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고양시 땅, 분쟁 생기는 땅들 다 사줘야 돼요, 시에서. 건축 허가에 법적 문제는 없었고 개인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제기된 현황도로 관련 소송만 해도 총 205건. 비슷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법적인 해결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현황도로를 사이에 둔 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지만 기존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어 왔던 현황도로를 둘러싼 분쟁,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그만큼 많이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적절했냐 이제 이 얘기가 자꾸 제기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황도로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닌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도로로 봐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이렇게 현황도로가 사유지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 그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런 소송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토지를 사시려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그 토지 소유주와 서면으로 꼭 사용 승낙에 대한 동의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현황도로 둘러싼 갈등이 많다 보니까 지난 2022년에는 현황도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가 사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분쟁에 더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인 간의 해결로는 어려운 만큼 좀 관련 법안이 잘 마련되길 또 바라겠습니다.